오늘 장 초반에 로이터에서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또 연속적으로 신기록을 달성했다. 가까우면서도 좀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성장세를 주도했던 게 중국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미국은 그냥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중국 지역이 매섭게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고 유럽 지역이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IRA와 그와 비슷한 시기에 나왔었던 유럽의 CRM이기 때문에 탈중국화를 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가면서 2년, 3년을 버텨왔는데 당장 미국 대선 결과가 트럼프가 되자마자 불과 2년 전에 약속을 받고 현지에 공장을 짓고 있었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어떤 정책적 변화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업계 내에서 잡혀있는 프레임은 중국은 악이고 미국은 선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죠. 저는 불과 2, 3년도 안 되어가지고 보조금 관련되어가지고 뭐 명시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말까지는 아니지만 검토하겠다 혹은 뭐 축소를 검토하겠다, 조사해보겠다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는 거는 사실 미국이 중국을 공급망을 교란한다라고 지적할 만한 명분이 있는가에 대한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총수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냥 미국을 믿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뒤쪽에서 현대차 관련돼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선 봤을 때는 북미는 무난하게 성장하고 있고 중국 폭발적 성장, 유럽이 좀 어려워하고 있는데 유럽 지역 내에서의 전기차 등록수가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생산과 수요의 상승이 타 지역을 위협하고 있고 이거는 작년부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중국 기업들과 테슬라에 치여서 중국 지역 내에서의 유럽 기업들이 대표적으로는 폭스바겐이죠. 폭스바겐이 유럽 지역에서 중국으로 진출했으나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유럽은 현재 생산 비용을 부담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배출 목표를 결정하는 것들,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 논의를 하는 것도 유럽 지역 내에서의 갈등이 있습니다. 배출 목표를 너무 빠듯하게 해놓으면 우리는 어렵다라는 쪽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성장률을 보면 중국이 50% 성장을 했고 북미 지역이 16.8%, 유럽 지역이 7.7%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이 전체적인 상승을 주도를 했고 나머지 EU나 북미 지역 같은 경우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뭐 눈에 띌 만한 성장이 보이진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추후에 25년도 30년도 돼서 해당 지역들이 얼마나 점유율을 가져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아직까지 2025년도까지는 중국 지역에서의 성장을 견인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중국은 기대치에 부응하는 수치가 나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중국 지역 내에서 202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원래 전기차 산업에 있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중간 과도기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게 결국에는 전기차 수요로 몰려간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중국 지역 내에서는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비중은 줄어들면서 점점 전기차의 비율이 올라가고 있고 이게 가파르게 변화하기 시작하는 게 25년도부터입니다. 이 와중에 2024년도 11월 달 중순에 현대차가 내년에 중국 지역 내에서 내수 40만, 수출 10만을 목표로 수출 기지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요게 12월 13일 현대차와 베이징 현대가 1.6조 원의 실탄을 장전하면서 50만 대를 생산하겠다, 중국형 전기차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갑론을박이 있다라고 봐요. 현대차가 왜 저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현대차가 그럴만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현대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바이든 정권에서 탈중국화라 해가지고 미국 현지 공장 짓고 유럽에 공장을 막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럽 지역 내에서는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뭐 보조금을 뭐 축소하겠다는 검토를 하고 있고 관련된 지원금들을 축소하겠다는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북미 지역에서는 트럼프가 관세 논하고 있고 보조금 삭감 논하고 있다 보니까 현대차 입장에선 저는 어느 정도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이건 비단 현대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라는 그 존재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편을 들었을 때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업들이. 물론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중국에 진출하지 않아도 한국에서 그냥 철통 방어를 하고 있어도
산업 스파이 들어와서 기술력 빼가고 하는 일들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현지에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 기술 유출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우려감들도 있고 저 또한 우려됩니다. 근데 현대차는 지금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과 북미 지역을 합쳐서 전 세계 시장에서 그 어느 완성차 OEM 업체들 대비해서도 훨씬 더 높은 전기차에 대한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북미 지역 공략하고 유럽 지역 공략하려고 했는데 유럽은 어렵다고 그러고 북미에서는 또 뭔가 만지작 거리니까 편향된 사업 방향성을 가져가면 위험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을 겨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더 많은 실탄을 확보해서 집중하겠다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효과를 보여줄지는 지금으로서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하게 중국으로 들어간다라는, 더 들어가겠다는 계획보다는 여기를 수출 생산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나쁘지 않은 판단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기업은 영리의 목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런 북미 지역에서의, 미국에서의 트럼프 불확실성, 유럽 지역 내에서 불확실성을 가져가면서 유럽과 북미 시장만 겨냥하기에는 중국 시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수요를 놓치기가 아쉽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출국 플러스로 아프리카와 중동,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수출 영토를 확장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고, 모쪼록 우려되는 산업 스파이들 조심해 나가면서 중국 시장의 수요를 빨아먹으며 현대차가 외화를 벌어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로서 할 수 있는 거는 기대를 해주고 응원해주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현대,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원래 2016년도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판매량도 잘 나오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사드 배치 보복 관련되어 가지고 판매량이 줄곧 급감하게 되면서 많이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여전히 쭉 어려워 왔었는데 이 시장을 살리겠다라고 지금 현대차 수뇌부 측에서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2022년도부터 24년도까지는 북미, 유럽 합치고 중국 지역을 따로 떼어놓고 북미와 유럽 대 중국 이런 경쟁 구도로 봤다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중간에서 양쪽을 좀 발라먹는 전략이 전 더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중국은 나쁜 것이야, 그리고 북미와 유럽은 착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북미에서의, 미국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저는 그냥 이럴 바에 북미에서 취할 이득들은 취하고 중국 쪽으로 취할 수 있는 이득은 취해 나가면서 기업들이 철저하게 영리 목적을 두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로이터 통신발 전기차 판매량이 신기록을 세웠지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로에 서 있다. 더욱더 강력하게 탈중국화를 할 기업들이거나 혹은 중도를 지키면서 양쪽으로 이득을 취할 기업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많은 결과가 향후 바뀔 것 같습니다.